9살 인생, 비 오는 날. 요즘에 나는 비 오는 날 창 넓은 찻집에 한가하게 앉아 거리 풍경을 내다보는 일을 아주 좋아한다. 하지만 9살 그 무렵에 비 오는 날은 전혀 그러지 못했다. 산동네에서 가장 끔찍한 날은 비 오는 날이었다.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지은 집은 자칫 붕괴될 위험마저 있었다. 더구나 피레침 하나 없이 산꼭대기에 떡 버티고 있는 우리 집은 벼락을 맞기에 꼭 알맞은 집이었다. 그런데 이런 천재지변에 대한 공포심을 가졌던 기억은 거의 없으니 참 이상한 일이다. 그건 아마도 공포심을 느낄 겨를도 없이 바빴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비 오는 날은 두려운 날이라기보다 짜증스러운 날이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어야 했는데 집안이라고 해서 제대로 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허술한 지붕에서 새는 빗물을 받기 위해 우리는 부엌에 있는 그릇이란 그릇은 죄다 들여와야 했다. 비 오는 날 아버지는 채석장에 나가지 않아도 좋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지붕에 올라가 뚫어진 루핀 구멍을 때우기에 바빴다. 여기를 때우면 저기가 새고 저기를 때우면 여기가 새고 물론 어머니도 바빴다. 부엌 바닥에 고인 빗물을 양재기로 퍼내야 했고 방바닥에 넘친 빗물은 걸레로 훔쳐내야 했다. 나와 여운이도 한가한 편은 아니었다.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면 그릇을 가져다 받쳐놓고 그릇에 빗물이 넘치기 전에 재빨리 비워야 했다. 그나마 낮에는 행복한 편이었고 밤이 되면 우리는 누울 자리가 없어 고민이었다. 아버지는 밤에도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야 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전쟁이라도 난 듯 온 식구들이 법석을 피워야 했다. 비가 새지 않는 튼튼한 지붕은 우리 식구 모두의, 아니 산동네 식구 모두의 소망이었다. 빗속의 여인, 어쩌고 하는 대단히 낭만적인 유행가도 있었지만 우리 집 빗속의 연인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평도 못 되는 방 한 칸을 지키기 위해 비와 대판 전쟁을 치러야 했다. 낭만은 생활을 벗어난 자리에나 존재하는 것인지 내가 창 넓은 찻집에 앉아 비 오는 날의 낭만적 분위기를 즐기는 요즘에도 지붕 위에서 부엌 바닥에서 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웃들이 얼마든지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시대의 낭만이란 대단히 미안한 짓거리이기 일쑤인 것이다. 비 오는 날은 학교 가기도 수월치 않았다. 숲속 통학길은 개울이 넘쳐 이용할 수 없었고 큰 길로 빙 둘러가야 했으니 말이다. 어머니가 고물상에서 구해온 커다란 박쥐 우산은 우리 집 지붕처럼 송송 구멍이 뚫어져 쓰나 마나였다. 교실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나는 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하지만 아주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다. 나는 우리 집이 비에 떠내려가 버리지는 않을까 늘 걱정이었으니 말이다. 그건 국어 교과서에서 읽은 청개구리 이야기 때문이었다. 그 말썽꾸러기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의 무덤이 떠내려가 버리자 비 오는 날마다 개울가에 앉아 개골개골 울어대었다던가. 내겐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실감나게 느껴지던지.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은 날에는 나는 헛개비를 자주 보았다. 헛개비는 주로 전봇대 뒤나 꺾어지는 골목길 아니나 학교 화장실 같은 곳에 있었다. 골목길로 획 꺾어대는 순간 빨간 옷을 입은 할머니가 서 있다가 풀썩 꺼져 버리곤 했다. 또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운동 모자를 쓴 작은 아이가 씩 웃으며 앉아 있다가 풀썩 꺼져 버리기도 했다. 이런 헛개비들이 자주 보이는 것도 비 오는 날의 불쾌한 기억 가운데 하나였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무렵에는 고약하게도 헛개비가 많이 눈에 띄었다.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헛개비는 마음이 어린 아이들의 눈에만 띄는 거야. 하지만 네가 어른이 되면 헛개비가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섭섭할걸. 헛개비를 보면 기분은 고약해도 그리 무섭지는 않았다. 하도 많이 보니까 아예 눈에 익어버린 탓일까. 비 오는 날에는 대체로 음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학교 앞길에는 개천이 있었다. 이 개천물은 우리 집 뒤 숲속 개울에서 내려온 것이지만 동네 가정집에서 쏟아져 들어온 하수와 섞여 아주 시꺼맸다. 비 오는 날에는 이 더러운 물이 불어나 간혹 개천이 넘치기도 했다. 이 개천을 둘러싸고 기분 나쁜 소문도 많이 나돌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매년 비 오는 날마다 아이가 한 명씩 빠져 죽는다는 소문이었다. 그건 말이야 언젠가 장마 때 이 개천에 빠져 죽은 애기 엄마가 물귀신이 되었기 때문이야.
그 애기 엄마 귀신은 아이들만 보면 끌어안으려 들거든. 올해는 누가 빠져 죽을지 몰라.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군거렸다. 개천에는 나무다리가 하나 있었다. 비가 와서 개천물이 불어난 날 고운 옷을 입은 아이는 이 다리를 건널 수 없었다. 그건 모든 아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금기사항이었다. 지난번 우리 학교 여자아이 하나도 새로 산 옷을 입고 이 다리를 건너다가 개천에 빠져 죽었어. 그건 애기 엄마 귀신이 물속에서 손을 쑥 뻗어 발을 잡아 당겼기 때문이지. 어른들이 달려왔지만 그 아이 시체도 못 찾았어. 이건 물론 우리 형이 직접 본 일이지. 하지만 기종이나 나는 전혀 신경 쓸 바가 없는 금기사항이었다. 우리는 늘 허름한 옷만 입고 다녔으므로. 드문 일이지만 개천에는 조그만 아기 시체가 떠내려 오기도 했다. 나는 그걸 꼭 한번 본 적이 있다. 주먹만한 하얀 물체는 물에 불어 고무공처럼 탱탱했다. 어쩌면 죽은 개구리였는지도 모르지만 아이들은 게을 윗동네 산부인과 병원에서 버린 태아의 시체라고 주장하며 돌을 던졌다. 이것도 비 오는 날의 불쾌한 기억 가운데 하나이다. 더 불쾌한 기억도 있다. 비가 많이 온 어느 날이었다. 집에 가는 길에 나는 언제나 나무다리를 이용했다. 나무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길을 한참 돌아야 했기 때문이다. 개천물은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물은 사람을 홀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급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물속에 뛰어들어 죽는 사람도 있다 한다. 조심조심 다리를 건너 중간 부분쯤에 도착했을 때였다. 머리카락이 흠뻑 젖은 여자 머리가 물속에서 불쑥 떠올랐다. 낯빛은 파랗고 입술은 새빨갰다. 여자는 눈을 감은 채 뭔가 중얼중얼 거리더니 잠시 후 번쩍 눈을 떴다. 눈알이 고양이 눈처럼 노랬다. 여자는 나를 향해 깔깔깔 웃었다. 그러고는 다시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하마터면 다리에서 떨어질 뻔했다. 저게 바로 애기 엄마 귀신이구나. 나는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엉금엉금 네 발로 기어 간신히 다리를 건널 수 있었다. 다리를 건너온 다음에도 나는 한참 동안이나 엉금엉금 기어가야 했다. 온몸이 떨려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던 것이다. 비 오는 날 물속에서 떠오른 여자 귀신은 여러 날 동안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비 오는 날은 여러모로 불쾌하고 기분 나빴다. 짜증나고 우중충한 장마가 끝나자 내 9살 적 여름도 지나갔다. 아, 그 지긋지긋했던 비.